네, 반갑습니다. 꽃집 창업 성공 파트너 여러분들의 플라도리 이대강입니다. 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잘 오셨고요. 감사하고요. 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유튜브 콘텐츠는 좀 오랜만에 만듭니다. 사실 블로그는 이제 오늘은 35번째 플로리스트들의 책 쓰기, 플로리스트들의 작가 수업에 대해서 오늘 블로그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때쯤에 했고요. 제가 아마 한 열 몇 개쯤까지 이 유튜브도 같이 동시에 그 발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제가 좀 급한 일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블로그에만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유튜브에다가는 NFT 관련된 내용이든지 아니면 쇼츠 영상이나 좀 저희 일상에 대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짤막한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 드렸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민폐를 끼친 건 아닌가 사실 쪼끔 걱정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인제 꽃집 관련된 플로리스트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다가 사실 저 스스로도 쪼끔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꽃 관련된 콘텐츠 이외에도 다양하게 저는 좀 관심사가 참 많아요. 관심사가 많고 또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한 가지에만 좀 이렇게 매몰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떤 한 가지에 꽂히면 그걸 정말 죽기 살기로 좀 이렇게 몰입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는 꽃도 제가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고 꽃집 창업 컨설팅도 오늘도 해 드리고 뭐 최근에도 해 드리고 했지만 사실 NFT 공부가 좀 공부에 좀 사실 좀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왠지 이쪽 시장은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다. 선점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경쟁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쪽은 공부하다 보면 재밌기도 해요. NFT라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튼 그쪽 공부하다 보니까 꽃 관련된 콘텐츠는 좀 제가 유튜브에 못 올린 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영상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어 꽃집 창업과 청년 창업 도와주는 남자 플라도이고요. 요즘에 뭐 벚꽃이 폈다 또 개나리도 보고 또 산수육 그런 꽃들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봄이니까 그 예쁜 꽃들 사진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꽃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여튼 저는 항상 플로리스트 분들과 꽃집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청년 창업가분들 다 너무너무 응원하고 또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인제 플로리스트들을 위한 책 쓰기 과정을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 나를 위한 책 쓰기라고 해서 진나책이라고 해서 12주 과정을 운영했었고요. 사실 2 기도 운영을 했었어요. 2 기를 운영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른 이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좀 양해를 구하고 책 쓰기 수업을 제가 중단을 했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여튼 저는 책 쓰기를 인제 책을 인제 4권 정도, 2 권은 종이책, 2 권은 전자책인데요. 1 권은 개인 저서, 1 권은 자기사랑 테라피라고 하는 공저,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그냥 집필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책 쓰기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책 쓰기의 힘, 그리고 책 쓰기가 뭐가 좋은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플로리스트 분들에게도 저는 책 쓰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꼭 글을 잘 써야지만 책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책 쓰기가 최고의 자기 계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정말 2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사 논문, 뭐 석사 논문 써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인제 수많은 연구와 또 개발 이런 것을 내가 인제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하나의 그 책인데 논문인데, 사실 논문이나 책이나 다를 게 뭐 크게 없지 않습니까? 논문은 좀 더 인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데이터, 어떤 실험 결과, 디스커션 뭐 이런 게 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책이라는 것은 뭐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설득 요소가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쓰는 논문은 어떤 그런 학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떤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한 그런 게 많다라고 하면, 저는 책 쓰기는 독자를 향한 어떤 설득의 글쓰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 비즈니스를,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영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엄청난 그 브랜딩과 마케팅에 엄청난 무기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 중에 어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2년 넘게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인제 '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책에 대한 목차와 제목 이런 걸 적어 놓고, 그렇게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례를 또 찾아야 되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제가 인제 책 내용 중에 "근조화환, 추가화환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인제 그 화환이라는 게, 제가 인제 그냥 꽃만 팔 때는 잘 몰랐지만 그 화환의 어떤 형태나 유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전 우리가 인제 뭐 그 석기 시대, 인제 그 고인돌이 있었던 그 시기부터 화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사람이 생명을 다하고 인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람을 무덤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묻을 때 꽃과 함께 묻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깐 사람은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어 그 아름다운 꽃으로 인제 그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 죽음을 축복해 주는 마음도 있고, 잘 가라고 하는 어떤 환송의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아주 예전부터 그런 꽃을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비단 뭐 몇백 년 사이가 아니라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전서부터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의 어떤 공통된 그런 정서와 심리가 꽃을 선물하고 꽃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인제 꽃을 팔 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판매할 때도, 영업을 할 때에도 쪼끔 더 제가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내가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있게 그 분야에 대한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는 어떤 자동화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걸어 다니는 명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책 쓰기는 저는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책 쓰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인제 그 매일매일 한 줄씩 두 줄씩 써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책 제목 정하고, 그리고 인제 목차는 나름대로 정했고, 그 목차에 맞춰서 그냥 제가 쭉 글을 써 나가면 이게 뭔가 책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실제로 책은 기승전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희곡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시나리오를 보면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해소 이런 4 단계 또는 5 단계의 어떤 그런 책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하지 않고 혹은 뭐 2 괄씩, 양괄씩, 비괄씩이 있지만 어떤 그런 책의 어떤 문체 그러니까 책 쓰기의 어떤 글쓰기 그러니까 책 쓰기 안에는 글쓰기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해 없이 책을 쓰다 보니 이게 책이 산으로 글이 산으로 가게 되고 이게 계속 기한 없이 계속 이게 집필 마지막 날짜가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1 년, 2년 원래는 뭐 6 개월 안에 1년 안에 책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이렇게 하루에 몇 주씩 썼지만 1 년, 2 년이 지나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제 '아 그렇다면 책 쓰기 코칭 학원을 가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돼서 인제 강남에 있는 어떤 책 쓰기 코칭을 갔는데 사실 저는 한 군데만 처음에 가지 않았어요. 한 4 군데 정도. 1 군데, 2 군데, 3 군데, 4 군데 정도의 책 쓰기 학원을 가 보고 그 학원에서 대표님과 어떤 편집자와 미팅을 잠깐 했죠. 미팅을 해 보고 그때 생각하면 네 제가 참 진상이었던 것 같아요. 책 쓰기 제대로 배우지도 않을 거면서 커리큘럼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뭐 어떤 혜택은 없느냐 뭐 할인은 안 해 주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되게 많이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결국에는 한 군데에서 결정을 해서 책 쓰기를 배웠는데 여튼 제가 인제 처음에 시행착오 겪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책 쓰기를 제가 12 주를 인제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공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식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규칙을 한번 배워 두고 나면 모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한 꼭지 한 꼭지를 이제 채워 나가는데 그 장에 이 꼭지가 모여서 장이 되고 장에 모여서 이제 책 한 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에서의 주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또 꼭지에서 주제가 있고 결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주제와 결론을 맞추어서 글을 써 나가야 그 모든 꼭지들의 그 주제와 결론은 그 장의 주제와 결론과 맞닿아 있어야 되고 모든 장들의 주제와 결론은 또 그 책 전체의 주제와 결론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인제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책 쓰기 자체가 컨셉이 정말 중요하고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실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페이지가 바로 서문이 되는 거죠. 서문이 되고 또 맺은 말 에필로그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어디서 책 쓰기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실수를 범하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인제 사실 책 쓰기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조만간 제가 인제 제 급한 일들 또 바쁜 일들 끝나고 나면 책 쓰기 코칭도 다시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동영상 강의로 좀 찾아뵈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튼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좋은 그런 내용과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책 쓰기 누구나 쓰실 수 있게끔 제가 잘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책 쓰기 이 3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12주 과정 중에서 12주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 각각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한 주, 2주 정도 되는 내용만 제가 이렇게 뽑아 봤어요. 사실 근데 이걸로는 사실 부족한데 제가 이제 급하게 또 아니 콘텐츠를 인제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10, 10, 10 이라고 또 적어 봤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의 책 10 권의 목록을 준비하고 또 내가 쓰려고 하는 책 장르의 유사 도서나 경쟁 도서 10 권을 분석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책 10 권을 뽑고 그래서 책 제목을 정해 보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들의 제가 나름대로 그냥 짧게 정리해 본 문장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안에도 정말 핵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 도서, 경쟁 도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의 책은 10 권으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한 50권 이상 인제 제목들 다 보고 그리고 인제 서머리한 걸 보면서 발췌독하면서 '나는 어떤 책을 써야 될 것인가.' 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유사 장르의 책들도 많이 보시면서 그 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성과 강점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책 쓰기가 금방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자책은 사실 하루면 빠르면 하루 뭐 주일에도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종이책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초고는 100일 정도 쓰시고 그리고 또 다듬는 거 100 일, 그리고 투고하고 또 이렇게 편집하고 기다리는 거 100 일에서 한 1년 정도는 잡고 그 종이책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이에요. 그게 최소한 1 년이에요. 저는 종이책 개인 저서가 2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저서 한 권은 좀 천천히, 종이책은 오래 긴 호흡으로 가시고 지금 뭐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전자책을 쓰거나 아니면 공저책을 써서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책 쓰기는 최고의 자기 계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계발을 후다닥 빨리 한다고 그게 자기 계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정말 큰 성장이 있기 때문에 1 년, 2년 보시고 그렇게 책 쓰기를 도전하시고 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치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우리가 몸을 만들 때도 너무 급하게 몸을 만들면 분명히 나중에 또 그 부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도 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최소한 잡고 운동을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운동 경력이 구력이 되면 2 년 차, 3년 차, 10년 차 되면 근육이 더 선명도가 있어지고 더 이제 예쁘게 이제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똑같이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세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책 쓰기나 뭐 이런 거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